여러분들 질의할 테니까는 세무학과는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는 거기 자료에 보다시피 98년도에 창과가 됐어요. 새로 만들어질 때 과가 만들었으니까 창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21년 올해 현재 24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0명 안팎이 졸업생이 나왔고 현재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380명에서 50명 정도 재학생이 재학 중인 학과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무슨 순서로 이정기 교수님부터 나오냐? 이건 첫 번째는 초대 학과장이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뭔가 한번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과목은 이렇게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교과목이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걸 뒤에도 볼 기회가 있다라면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랍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을 건국할 때 이념의 틀을 정립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따라서 세무학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세무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향후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건 물론이고 세상에 주변에 이웃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간다 그랬잖아. 안 가는데? 안 되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지뢰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돌아가는 거 세무학과 졸업한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분야로 가느냐 했을 때 이게 좀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세무사 쪽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세무사가 된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예컨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를 나오신 분 중에는 세무서에 서장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제 지방정부의 중견 공무원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직 중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여기 기업의 경우는 일반 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갖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 세무학과가 크게 갖고 있는 자랑은 남서울대학교 모든 과들이 다 우수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냅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 전문직종 세무사라는 전문직종에 20명 이상의 전문가를 키워내서 서로 끈끈이 연결돼 갖고 우리나라 세무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수남 세무사 같은 분은 전국 최대의 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인터넷상에 안수남이라고 이름을 치면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플러스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적합한 자기 소질 개발과 자기가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을 돕는 지역과 연계되지고 산업체와 연계되지는 교육 여러분들 성장을 돕는 그런 세무학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정성을 들리냐, 이거? 들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자랑입니다. 그다음에 뭐 학과의 그냥 비전과 발전 목표에 대한 부분은 이거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지리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과 제가 여기 같이 꽂아주세요. 한번 생활하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세무 전문 인력 그리고 실무 능력을 갖춘 그런 세무 전문가 되기를 목표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교수들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을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면은 여러분들 신입한 입학생들 각자의 입장 부분을 살펴서 각자 취향에 맞는 그리고 뭐랄까요? 그분 나름대로 기호에 맞는 능력을 이렇게 함양시킨다 그럴까요? 그래서 교육의 방식을 좀 맞춤형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 학과의 중요한 어떤 학과 운영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뿐 아니라 실제 실무로 세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무 전문가 육성. 이걸 위해서는 입학부터 졸업 시에 취업 직전까지 그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분 그리고 어학 능력 강화를 위한 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남서울대학 세무학과와 졸업 동문 그리고 산업체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꼭 학과를 꾸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 장기 목표 부분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을 최대한 앞에 우선하고 여러분들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의 교과 운영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뭐랄까요? 교육 그리고 실무 능력 함양을 돕는 그런 학과 운영을 그렇게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취업 부분을 돕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 장기로 나눠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입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 수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자격증도 소개하고 취업의 전략 부분은 어떻게 수립하고 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는 요새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취업 관련된 사이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소개하고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갖고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같이 이렇게 거들어드리는 방법으로 취업률 제고의 단기 방안을 설정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여러분들과 입학생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재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 졸업생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취업에 필요한 어떤 본인이 진출하고자 하는 공기업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하고 그 위에 상위 학년들이 되겠죠.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필요한 분야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멘토 멘티 시스템 부분을 그동안도 해왔습니다만은 더 강화해서 내실 있게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우리 학교 나름대로의 기관도 있습니다. 취업 지원처도 있고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등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원하는 취업 목표와 그 취업 분야에 꼭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학과 비전에 대한 그리고 현재 현 위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생이들이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통학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한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제가 이걸 아까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해갖고 화면이 떠 있는 걸 내 앞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을 착각을 해갖고 여러분도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좀 뭐라 그럴까 헤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뒤에 있는 이 학생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남서울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전국 어느 대학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가장 앞에 서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우수한 어떤 생활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입학을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선발 방식이 입학 성적을 한 50% 반영하고 통학거리를 50%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서울대학교 근처에서 멀리 이 주소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뭐랄까 우선권이 부여되는 뭐 입학 성적도 그래되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그 기숙사 입사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교통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저희 이 남서울대학교는 역으로 치면은 여기 성환역입니다. 이제 성환역에 이제 남서울대학역이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1호선 라인입니다. 이게 국철이면서 1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중에 1호선 쪽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때 다른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그 교통편이 다시 말해서 전철이 연결돼 있죠. 뭐 지하철로는 4호선도 연결돼 있고 2호선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SRT까지 쭉 연결돼 있는데 서울서부터 성안역까지 이 1시간 서울역이죠. 서울역서부터 1시간 20분인데 이거는 완행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급행일 땐 조금 더 빨라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전철이 있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셔틀버스에 대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안역에 이게 지금은 비대면이라 셔틀버스 운영 부분이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과거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는데 과거에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제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성안역에서 수시로 한 10분 단위로 계속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래서 성안역에 제일 많이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천안, 안성, 평택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도 역시 있습니다. 강남역 그리고 광명, 부천, 성남의 모란역, 동탄, 미금역, 안산 이렇게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기 오시기 위해서는 그 대중교통에 해당되지는 시외버스의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남부터미널서부터 동서울터미널, 인천종합터미널, 야탑 분당 쪽이죠.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교통편들은 학교 안에 마지막 종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로는 천안, 평택에 이렇게 노선 버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오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다시 말해서 남서울대학교는 교통의 접근성 부분이 교통 편의 시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하는데 이제 통학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요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러분들 신입생들은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수강 신청에 관련된 내용 부분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원래 이제 그 강의실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강의실 수업하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에 예를 보게 되면은 아마 수강 인원이 적은 쪽은 좋은 상황의 경우는 1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요. 수강 인원이 큰 경우는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이게 완전히 이제 거쳐지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만나는 그런 수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는 국가 장학금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1차가 있고 그다음에 1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좀 더 넓게 이렇게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내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내용 부분을 볼 수 있으면은 요게 맞춰 갖고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월 달이 지금 오늘 9일이니까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2월 셋째 주에 예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들 정시 입학을 합격을 제가 입학이란 말을 썼는데 꼭 그렇게 돼서 여러분을 뵙고 싶다는 제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합격자의 등록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돼 갖고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4시 오후 4시까지인데 꼭 등록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흡하지만 정성껏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감사하겠고 꼭 그렇게 여러분도 같이 만나 받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세무학과의 미래 비전 그리고 신입생들이 좀 아셔야 될 공지사항에 대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뭘 하나 더 설명, 세무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요새 워낙 여러분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모두 다 출중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세무사에 대한 부분만 한마디 좀 더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사라는 그 직업은 말이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또 부모님이 또는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세무사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매년 그 연말이 돼 갖고 한 해 동안 누가 수입이 제일 컸느냐를 발표를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이제 세무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상위 뭐 1등을 하는 경우도 뭐 흔하고요. 그 정도로 이 세무사라는 이 전문직은 수입도 그렇고 사회적 역할 부분도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 시험이 2010년 그즈음에 이제 한국 산업인력 공단이라는 쪽으로 그 주관이 넘어갔거든요. 그 시험 출제를 그쪽에서 합니다. 제가 그 세무사 시험 출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랫동안 그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간 이후 가장 길게 시험 출제위원인 작년까지도 출제위원이었고 뭐 올해는 또 그쪽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은 뭐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세무사의 꿈을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실력을 쌓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무사 시험만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또는 기업을 위한 대기업을 위한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성껏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 학생분 들어오신 분들이 나가지는 않은 상태죠. 네네.
그 누군가가 좀 질문을 해주면 질문을 듣고 본인들이 궁금한 걸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는 학생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마이크 있어서 마이크 요거 소음 거를 제거하시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도 여기 있으니까 채팅으로 해주셔도 여기 채팅은 아까 제가 잘 모르고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잘 보인다고 해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와 돼 있는데 요 채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를 이용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처음이라 좀 생소하고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는 교수 구성에 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공부만 해갖고 교수가 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 학과의 교수님들 중에는 이게 그 세무학이라는 것이 실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금과 관련된 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는지 들어보신 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 진출해 갖고 돈을 수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회사 있죠. 기업이 한 해 물건을 팔아서 물건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고 그 비용을 빼고 남는 부분이 이제 그게 기업의 소득인데 거기다 내는 세금은 또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이 자동차세 내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세 등등 세금의 개수가 2021년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 현재 국세가 14개 지방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란 이름으로 걷는 세금이 14개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중에 무슨 수원시에 산다면 수원시, 이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 죄송합니다. 지방세가 11개, 국세가 14개 합쳐갖고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은 제도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부분은 실제 그걸 다루지 않으면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학과 교수님들 중에는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세무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무사이면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그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그 분야에서 가장 출중하다 할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추시고 정성을 기울여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갖다가 사례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무 능력이 제대로 제고가 되겠죠. 키워지겠죠. 향상되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교과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그런 식으로 인적 구성이 교수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이 없네요. 어떻게 더 없으면은 이걸로 오늘 여러분들과의 이 뭐라 그럴까 온라인 만남을, 비대면 만남을 마칠까요? 누가라도 여기 좀 채팅창이라도 좀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답변도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4분 정도 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 갖고는 25분 안팎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소음 저기 뭐야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설명을 못하니까 질문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아까 처음에도 많이 미안한 말씀을 드렸는데 더더욱 미안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학하셔서 저를 만나고 저 말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그분들은 더 말씀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내용들 이제 교과 내용이죠. 전달도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게끔 그렇게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가장 미흡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보다는 몇 배 또 출중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성장에 대해 갖고 여러분들이 크게 발전해서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를 나아갈 때는 어느 대학을 나오신 분들보다도 출중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동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뭐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협조해 주셔갖고 오신 건데 제대로 인쇄를 여기 보니까는 성함들이 계시네. 이게 또 이름을 부르면 또 실례일 수도 있는데 송 뒤에 준자 학생, 뭐 마지막 끝에 아 학생, 뭐 하늘 뭐 이런 분은 뭐 그냥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애녹이라는 분, 뭐 이런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쭉 성함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또 실례가 될까 봐 이름은 제가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입니다.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하고요. 꼭 강의실에서 뵙고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